대한민국 최초 시사 감상실 시사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시사봉에서는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막말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막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된 오산 세교 신도시의 평안한 사랑병원 정신과 보호병동 설립을 위한 허가와 취소 관련 문제가 시끌시끌합니다. 어찌 보면 지역 내 문제로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를 문제가 한 국회의원의 막말로 인해서 커지게 된 것인데요.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해당 병원 병원장이 행정조치에 불복하여 소송을 건다면 특별감사를 하고 3대에 걸쳐 자기 재산을 다 털어놔야 할 것이라는 막말을 했고요.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설립에 대해 지역 주민의 반대와 민원이 발생하고 이를 조정해야 할 국회의원과 시 당국에 의해 병원의 허가가 재검토되고 혐오와 편견이 난무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안민석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조치까지 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평안한 사랑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를 진료 과목으로 총 140여 개의 병상을 가진 일반 병원으로 허가 신청을 했는데요. 해당 병원의 전체 140개 병상은 모두 정신건강의학과용 병상으로 심지어 이 중 90%는 중증의 정신병 환자를 위한 폐쇄병동의 병상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오산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반대 비대위를 구성해서 반대 운동도 전개하게 되죠. 비대위가 주장하는 것을 보면 해당 병원이 설립한 곳은 오산 세교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 의료시설 중에서 정신건강 및 격리병원의 용도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해당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 이모 씨는 이와 같은 법규상의 제한을 피하고자 일반 병원으로 위장한 정신병원을 개원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주민들의 반대에 한 달 전 병원의 허가를 내준 오산시가 입장을 바꾸지요. 심지어 곽상욱 오산시장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됐던 것은 보건소장의 전결로 된 것이라며 자신의 결백까지 주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안민석 국회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서 병원 폐쇄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요.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서 병원 허가 자체를 정신보건복지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의견을 근거로 오산시는 허가 취소를 결정하고요. 아무튼 상황이 진짜 얄딱구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이기주의, 책임지고 싶지 않은 시장, 또 유권자의 표가 필요한 국회의원, 국민 건강보다는 권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나 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세교 신도시 주민들이 정신과 보호병동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바로 정신과 환자들은 위험하다는 편견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 환자들과 마주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은 모든 정신과 환자가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끊임없이 그동안 싸워왔습니다. 심지어 환자의 칼에 쓰러진 임세영 교수와 그 유가족들은 환자에게 편견과 차별이 가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가해자를 비난하는 것조차 하지 않았고요. 유가족에게 모인 성금을 중증 정신질환자를 위한 기금으로 기부하며 전문가와 그 가족들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자체 수장,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과 보호병동을 폐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정신과 환자들은 위험하다라는 편견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꼴이 됐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요즘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주민들에게 모든 정신병 환자들이 다 위험한 것은 아니다. 치료받지 않는 정신과 환자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설득을 해야 하고 또 실제적인 안전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이런 예가 서울시가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도심 속에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자리를 잡았고요. 광주광역시 역시 도심의 수곳에 중증 정신질환 기관이 있고요. 그러므로 해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만약에 선례로 남는다면 말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거주, 재활 대책은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1차적인 피해는 중증 정신질환자와 가족일 테고요. 2차적인 피해는 그들과 함께 사는 우리 시민들이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오산의 이 일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나 국회의원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병원 설립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2항 별표 4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입원 환자 60명당 1명을 두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08년 유권 해석을 들어서 전문의 숫자는 입원 환자가 아니라 병상 수에 따라야 한다며 전문의 추가 충원을 명령했습니다. 이미 허가를 마친 의료기관에 대해 11년 전에 유권 해석을 들이대며 평안한 사랑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린 거죠. 시정명령에 따라 전문의를 충족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오산시장은 절대 허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절초풍할 일이죠. 여러분, 최근 안인득 사건 등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병원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맞는지 이것도 또한 곰곰이 따져봐야 합니다. 의료계에서는 가뜩이나 설 자리가 없는 정신의료 기관 설립이 어려워져서 정신질환자 관리에 구멍이 뚫릴까 우려하는 것 또한 현실이고요. 정신과 폐쇄병동은 최근에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그 수가 줄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병상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평안한 사랑병원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병원입니다. 이제 와서 주민 반발로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국회의원이 나서서 이를 종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도저히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지역을 생각하는 정치인과 지자체장이 갈등 당사자를 만나서 꾸준하게 설득에 나서야 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막말과 성급한 행정조치로 갈등을 더 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도를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오히려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정신질환자 환자가 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제로 최근 1년의 범죄를 일으킨 정신병 환자들을 보면 치료를 거부하거나 받지 않고 있거나 또 환자 본인 스스로가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시사봉에서는 이번 문제를 지역 이기주의, 일명 님비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개인의 재산이나 개인의 생각도 무시돼서는 안 되니까 말이에요. 무서운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나만 생각하는 것,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것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논의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기에 편중해서 생각 없이 주댕이만 나불나불 대는 이런 국회의원들이나 표만 생각해서 편의만 생각해서 주민들의 말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 그리고 자리 보존을 위해서 위에서 시키면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공무원들 정말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잘 결정되길 기원합니다. 시사봉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사봉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기다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시사봉을 기다려주신 분들을 위해서 달려볼까 합니다.
자, 신발 벗고 달릴 준비하시고 힘차게 달려라 시사보홍.